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일단은 투자의 생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뭔가 고마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을 들으러 와주신다는 게 고맙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하락장을 겪는 시점에서 몇 가지 점검 등을 해볼까 해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지금의 바이러스 상황이 안 좋으신 거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들을 쭉 놓아놓고 보다 보니까 한 번 더 심각성이 느껴진 시간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상처가 깊을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는데요. 그래서 2022년쯤이 되더라도 과연 2019년의 상황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그런 때였습니다. 오늘의 포트폴리오인데요. 단기적으로 다초가 밀렸을 때 한 번 더 샀습니다. 그래서 $180에 2주를 추가를 했죠.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고민되는 것이 아마존을 사고 싶어요. 아마존을 사고 싶은데 비중 조절을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월말이나 다음 달쯤에까지 12월 초쯤에 모아서 한번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도 시기상 아마존을 사려고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처음 얘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버는 돈의 90%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쓰는 것보다 모으는 거를 훨씬 더 좋아하고 별로 갖고 싶은 거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정말 내가 필요로 하는 거 아니면 잘 안 삽니다. 갈증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니즈가 있고 뭐 콜라를 마시고자 하는 원스가 있다면 저는 그냥 물을 마시는 편이었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나요? 그냥 뭔가를 해야 되면 그냥 기능성이 똑같으면 그냥 그걸 쓰는 편이었어요. 그냥 그랬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그래서 요즘은 투자하는 게 꽤 즐겁습니다. 제 성격에도 맞고 그렇습니다. 이제 바이러스 얘기를 좀 해볼게요. 바이러스가 상황이 안 좋아져서 고민이 됩니다.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입니다. 미국은 세컨드 웨이브를 넘어서 서드 웨이브가 왔고 독일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스페인은 세컨드 웨이브가 왔습니다. 굉장히 크게 왔어요. 그런데 수치가 꽤나 가파른 수준이기 때문에 이 중에 독일과 프랑스, 영국은 봉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신규 사망자 추이도 한번 봐야겠죠. 왜 사망자 추이를 보냐? 이것은 이제 시차도 있고 뭐냐면은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집중 치료실에서 사람들이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시기까지가 시차가 조금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변종이 생겼기 때문에 사망률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 합니다. 감염률은 높아지고 한마디로 전파력은 높아지고 사망률은 낮아지는 그런 방식의 바이러스가 변이가 되었다는 것인데 주요 유럽 국가들이 2차 봉쇄에 이렇게 돌입한 가운데 의료 대란이 임박했다는 그런 우려도 나옵니다. 유럽의 CDC에 따르면 유럽 내 병원의 집중치료실 점유율이 지금 17일 만에 2배로 한 번 더 점프했기 때문이죠. 특히 이제 요즘에 동유럽 쪽에서 환자가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계에 다다르는 시점으로는 독일이 12월까지 제일 마지막까지 버티고 프랑스와 스위스조 11월 중순, 벨기에는 심지어 이번 주말까지가 한계에 다다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현재로는 이동성 지표가 일종의 경기 동행 지표라고 해석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운전해서 돌아다니는 부분이 빨강색 가장 먼저 올라오죠. 그리고 걸어다니는 선이 주황, 그리고 대중교통을 타는 정도를 표시한 선이 푸른색입니다. 미국은 아직 완만한 선을 보이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유럽 국가들은 독일을 제외하고는 이탈리아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이동성이 현저히 감소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동 제한 규제 정도는 옥스퍼드에서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는데 독일과 영국, 프랑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후에 업데이트 시에는 봉쇄 조치로 인해서 한 70에서 80 정도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탈리아도 봉쇄 조치를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죠. 이런 신규 확진이 3만 명대를 넘어감에 따라 봉쇄 카드를 얘기한다는 것 같습니다. 차례차례 이를 한번 모아보죠. 신규 확진자는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 미국 모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대급을 기록을 하고 있고 실제의 타격과 공포감에 영향을 주는 사망자는 아직 시차가 많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은 영향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독일과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나 영국 스페인까지도 모두 뒤따라 서서히 올라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동성 분야는 미국과 독일 정도만 방어가 되고 있을 뿐 이탈리아와 프랑스, 영국, 스페인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벌써 치달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전체적인 상황은 꽤나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3대 국가들이 모두 봉쇄령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그랬기 때문에 요즘은 미국 내에서도 봉쇄령에 대한 공포감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다시 엄습해오고 있죠. 그럼에도 K자형이라 그러죠. 이것은 이제 L자형, 한마디로 쇼크가 오고 바닥에 붙어버려서 거의 회복을 못하는 그러한 산업과 V자형으로 반등에 성공하는 그러한 산업, 예를 들어서 광고나 클라우드나 뭐 5G 이런 쪽이 있겠죠. 그런 쪽은 이제 V자 반등을 보이고 있는, 한마디로 차별적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경기 반등입니다. 이에 밸런스와 포브스에서 꼽는 자산관리자 그룹 중 하나인 RDM 파이낸셜은 CNBC 인터뷰에서 아직 우리는 크게 조금 더 물러나서 본다면, 이것을 이제 조금 더 물러나서 작게 본다면 아직도 강세장의 중간에 있는 조정 구간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제 대선과 상하원, 바이러스 이슈, 경기 부양책에 있어서는 약간의 대응적인 기조를 보여서 제 생각과 조금 비슷해서 가져와 봤는데, 특히 인공지능과 5G 이커머스 분야로 성장이 집중될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은 V자 반등이 예상이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저랑 생각이 비슷한 점이 있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존이 자꾸 끌립니다. 뭐 다른 분야는 5G도 그렇고 인공지능도 그렇고 대표적인 분야도 없고 거의 춘추전국 시대를 맞았는데, 이커머스는 대표 주자가 아마존으로 확실하게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EPS 추정치나 앞으로의 성장률에 있어서도 충분히 아마존이 기대를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긍정적인 빅테크 기업 중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지금 현재는 제 포트폴리오상 아마존이 9%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 주를 더 늘려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RDM 파이낸셜 그룹의 영상을 함께 보시기 전에 이거 서비스 세일즈를 가져온 이유가 이커머스 분야로 점점 더 성공함에 따라 물류를 대신해주기도 하는 등 서비스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광고 사업까지 같이 하게 되므로 구글이 한 30% 정도, 페이스북이 한 20몇 % 정도에서 10% 정도를 오가는데 아마존은 5.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전체적인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포텐셜이 높은데, 지금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에 따라 충분히 이것도 같이 순환을 돌면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 분야의 성장이 조금 더 기대가 된다. 그래서 지금보다 충분히 수익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온 차트였습니다. 이제 다시 RDM 파이낸셜 그룹의 영상을 함께 보시죠. I have to say this is an interesting move here only because it's come so close to the election. Where has it been and why the volatility spike just right now, days before? Well, as you pointed out just before I got on, the markets really right now, over the very near term, the pullback is likely being driven by the rise in COVID cases, the upcoming election, and the breakdown in stimulus talks. So those are the things that likely are driving the market over the near term. We think it's important to point out that parts of the economy are prospering during this downturn, have actually gotten stronger, but other parts of the economy have been left behind. So it's really a bifurcated economy. I think as you look ahead right now, one of the important things we're sort of focusing on is the fact that if you look back at economic cycles and look at economic data since the late 1940s, economic expansions typically last about 6 years or so, whereas economic contractions typically last about 3 months. So we think we're in the early stages of a longer economic cycle, but clearly we're going through a pullback or a period of at least near-term weakness. What do you do ahead of the election, if anything? Or is this just noise? Or do you wait? Do you say, let's wait until things shake out? Let's wait until maybe a week or so after the election. Let's wait until we actually know what's going to happen with the next 4 years in the White House. How exactly do you position? Well, as investment advisors, we really want to look at the facts. We want to find out who's going to be in office. We want to know what the tax rates are going to be before we make any large changes for client portfolios. So at this point, we're sort of monitoring the situation. And once the election facts are known, then we'll have a better idea on what type of changes we potentially may want to make on the investment side of our portfolios. Are you perhaps worried, optimistic, pessimistic, a little bit more so on any one candidate that gets into the White House or any change of power in Congress? What exactly is the trajectory for the U.S. economy, regardless of who's in office at this stage? Well, I think it's important. The two candidates are obviously very different in a number of ways, and their outlook for the economy is quite different. But I think one thing that is common between the two is no matter who the upcoming president will be, we're likely to see more fiscal policy. And that should provide at least a backstop and a little bit of tailwind for the economy as we head into 2021. So no matter who the candidate is, there will be sectors of the economy and there'll be companies that are likely to perform better. But we think the stimulus package that either president puts forth would likely provide some positives for the economy. And obviously, we probably won't have a full-blown economic expansion until we have a vaccine. There are some promising candidates around right now, but we still don't have that to really get consumer and business confidence back on track. All right, so Michael, we've got about just a minute left here. Let's say there is a possible scenario where sectors outperform or underperform given each particular candidate or outcome. Are there sectors you focus on in the event President Trump wins or President or Vice President Joe Biden wins in terms of sectors overall?
there'll certainly be areas of the economy that we may under or overweight. But right now, I think it's important to have a barbell approach because we just don't know. There are a lot of unknowns right now. So, for example, even though technology is down today, we think there's an exciting opportunity in areas like 5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commerce. We also own we also own healthcare as sort of a barbell or GARP approach. And then we own some consumer discretionary stocks and industrial stocks because we do think that we're in the early stages of an economic cycle, even though there will be some bumps along the road. So one thing the candidates do have in common, by the way, is infrastructure spending. So we think that's a possibility that both candidates may agree on, and that could be an area that we add to. But again, we need to find out more about what the makeup of Congress will be as we head through the next several days. 이렇게 끝났습니다. 오늘의 투자의 생각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부분부터는 이제 넘기실 분들은 넘기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유복하지는 못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일이 많아서 바쁘긴 하더라도 보람찬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소득분위로는 최하급에 속하는 가정에서 계속해서 자라왔죠. 어떻게 보면 긴 터널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동정받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해서 얘기를 드리진 않는데, 요즘에 시간이 안 좋고 워낙에 지금 경제적인 전체 상황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일적으로 바쁘신 분들보다는 일적으로 한가하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고, 제 영상을 들으시면서도 조금 가정 형편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지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아픔을 100% 공감하지 못하고, 여러분들도 제 아픔을 100% 공감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버티면 결국에는 가장 끝까지 긍정적으로 참고 이겨내는 자가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좋은 시간을 보내실 수도 있고 힘든 시간을 보내실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다들 좋은 날이 올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 끝까지 같이 살아남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